지금 공항에 왔는데 진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렇게 공항을 많이 왔지만 이 정도가 사람이 있는 건데, 있는 게 이 정도면 진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 구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역시 사람이 너무 없어서 놀랐습니다. 특히 비행기 타러 탑승구로 왔는데요. 더 사람이 없어서 현재 심각성이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한입니다. 저는 지금 공항에 와 있는데요. 공항에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어요. 탑승구에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좀 일찍 오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출장 때문에 가는 거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출국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 확진자는 지금 1,300명이 다가가고 있고요. 이번 출장을 가는 곳은 베트남인데 그곳에서 확진자는 지금 0명입니다. 가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무사히 비행기 탑승을 할게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비행기 탈 때쯤 되니까 한 15명 정도 사람들이 모이긴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총 탑승 인원이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활주로에도 비행기들이 많이 없어 보였는데요. 제 옆자리도 다 비어 있었어요. 빈자리가 많은 채 비행기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긴장한 마음과는 다르게 비행기 창밖은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참 이때 기분이 오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시간 정도 비행시간 후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입국 수속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단 한국인의 발길이 끊겨 비행편은 많이 없었고 이로 인해 컨베이너 벨트 역시 한 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숙소에 있고요.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문제없이 입국 수속을 잘 마쳤습니다. 기내에서 나눠주는 메디컬 폼을 대구 출신 아니신 분들이 잘 작성만 하면 입국시켜주는 것 같았고요. 호텔로 와서는 아까 작성했던 그 메디컬 폼을 한 번 더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호텔에서 열 체크를 하고 체크인을 도와줬다는 점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서 정확하게 바깥에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직 체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걱정했던 입국이 거절당하지 않고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되게 편해진 상태입니다. 업데이트 할 만한 또 다른 이슈가 생긴다면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아침에 만난 베트남 다낭의 모습은 관광객이 줄어서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제 베트남 입국 당시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정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대부분의 관광객은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호이안 바구니배 타는 곳도 조용한 편이었고요. 호이안 올드타운 거리도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바나일 케이블카 역시 텅텅 비어져서 운영이 되었고 골든브릿지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바나일 또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베트남에 와 있는데요. 일기를 남길 겸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이 순간들을 그래도 영상으로 조금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일단 베트남에 온 지 지금 2일차입니다. 2일 전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사업하시거나 일로서 오거나 이런 분들은 어쨌거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사실 그렇게 위험했으면 베트남 현지 상황을 잘 아는 회사가 저를 부를 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발표가 떴습니다. 바로 모든 한국인의 입국을 거절한다라는 거였는데요.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다라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다라는 얘기고요.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베트남 입국이 되고요.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비자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입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자가격리 2주를 좀 부탁한다라는 공문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이 터지니 당연히 항공사들은 비행편을 굉장히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저 역시 지금 돌아가는 항공편이 취소된 상황이에요. 돌아가는 항공편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진짜 다 취소가 돼가지고 항공편 가격이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사실상 언제고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는 일단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베트남 탈출 전략을 열심히 짜서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출장 오기 전에는 집에만 계속 있다가 한번 친한 언니를 만나러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그때 만났던 사람이 지금 베트남에 와서
가서 사람들 만나는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항에 사람이 없었죠. 지금 베트남 현지에도 사람들이 진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 관광객 발길이 다 끊겼잖아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다 끊겼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한산하고요. 그리고 관광업으로 먹고 살았던 뭐 식당이나 마사지샵,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저도 지금 가이드 한 분이랑 미팅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카톡창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카톡창에 약 한 400명 정도의 가이드들이 초대되어 있는 그런 단체 톡이었는데요. 다 이분들이 놀고 계시다면서 집에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경제도 스톱을 했지만 베트남 경제 역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또 스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지금 출장으로 와서 일을 하는 중간중간마다 문제들이 생겨나가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을 차별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마주치지 못했어요. 물론 일부 도시에서는 약간 차별받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긴 한가 봐요. 근데 저는 일단 관광업이 주요 사업이 이 도시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절대 마주치지 못했고, 오히려 응원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 돌아가지 말라고 저를 걱정해 주시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돌아간 항공편은 끊겼고, 한국에 못 돌아가면 다른 나라라도 일단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세계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더 고생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항공편이 없거나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해서는 고립이 되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원래 사실은 출장 다음으로 제 개인 여행 일정을 잡아놨었어요. 가족 여행 일정을 잡아놨었는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나면서 그 일정을 모조리 다 취소를 했어요. 심지어 가족 여행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을 배정해 놓고 했던 정말 프로젝트였단 말이에요. 저한테 난생 처음 가족끼리 가는 첫 여행이었고, 엄마와 함께하는 진짜 몇 년 만에 돌아온 여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행을 준비 중이었고 이미 다 예약을 다 해놓고 항공권도 다 끊고 했는데 이 사태가 터져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다 취소를 했죠. 저는 일 때문에 출장으로 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개인 여행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거나 결국엔 취소를 다 했습니다. 그 출장 기간만 빨리 하고 한국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돌아가는 비행편도 지금 끊겨가지고 참 난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난감하긴 해도 저한테 아주 크게 와닿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가족여행의 취소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멘탈 붕괴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걸 그냥 해탈로 그냥 풀어버리니까 항공권이 이제 취소가 됐고 막 이런 나쁜 뉴스가 막 들려도 이만큼의 그냥 손에서 이만큼이 던져지는 거라서 어차피 뭐 이만큼의 불행이 있었는걸 이러면서 좀 마음 편하게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한국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오늘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래도 의연해지려고 나름 노력을 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패닉에 빠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정부나 의료진들도 믿으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위생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래도 저는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괜찮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모두들 힘내시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편을 탔을 때 아마 그때쯤 영상을 다시 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인해성 공항으로 왔습니다. 이제 다낭에서 하노이로 넘어갑니다. 전부 에어를 타고요. 내가 좀 일찍 와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남네요. 기념품 가게가 되게 작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정말 많네요. 귀국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사히 한국까지 그리고 집까지 가도록 노력해볼게요. 일단 집을 잘 찾아 나왔고요. 지금 셔틀 타러 갑니다. 터미널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면 거의 바로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셔틀. 밖으로 나와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서 쭉 가다 보면 셔틀버스 2 터미널 2라고 써있어요. 이걸 타야 돼요. 지금 잘 도착했어요. 인터내셔널 공항에. 이제 체크인하러 갑니다. 한국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노이에 들어왔어요. 어렵지 않게 환승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사히 환승 게이트까지 왔고요. 사실 2시간 반이라는 환승 텀이 있었기 때문에 환승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딜레이가 있으면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요. 다행히 밤부에어는 딜레이가 없어가지고 국제공항까지 왔고 지금
비에젯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부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전편 비에젯 항공이 있었는데 그게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제 다음 편인 반부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제 저는 무사히 탈출해서 한국으로 갑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인천으로 가는 비에젯은 딜레이가 없었고 그렇게 저는 베트남을 무사히 떠났습니다. 자리는 널널해서 거의 다들 누워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 파란만장한 여행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